What's going on, guys? Jack Kellogg here in amazing Positano, hanging out with a ton of top traders. Tim Sy. 이 남자의 이름은 잭 켈러그.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세차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이스라엘, 유태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고는 주식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초기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딛고 결국 본인만의 매매법을 정립하였고 그 후 불과 4년 만에 $10,000,000, 우리 돈 140억 수익을 거머쥐며 천재가 노력하면 무섭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해냅니다. 초기 지표 연구 단계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시장의 페이크 움직임을 잡아내는 것이었는데요. 페이크는 누가 만드나요? 바로 세력이죠. 그들은 시장을 속여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한다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페이크를 잡아내는 방법, 결국 찾아냅니다. 그는 연구 끝에 오직 MACD 외에는 이것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MACD를 그의 매매의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MACD의 진짜 사용법, 바로 시작해보죠. 비트코인은 현재 고점 형성 후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캔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죠. 위아래를 시원하게 둘 다 털어버리는 아주 사악한 캔들입니다. 이것을 4시간 봉으로 줄여보면 바로 이만큼인데요. 3개 연속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시장을 상승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주 악랄한 하락이 나와주죠.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금 양봉이 나오고 이때도 마찬가지 큰 하락을 위해서 다시금 양봉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하락을 만들어내죠. 큰 하락에 앞서 시장을 속이기 위해 양봉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깊은 하락이 나온 이후 직전 고점을 통과하는 큰 매집봉이 나와줍니다. 따라서 시장은 하락의 저점을 받쳐내고 이제는 상승을 준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죠.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해 버립니다. 이런 페이크를 잡아내기 위해서 먼저 MACD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크니컬즈의 첫 번째 나오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MACD의 의미는 구글 찾아보면 나옵니다. MA는 무빙 에버리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동평균이고요. C는 컨버전스, 수렴이라는 뜻이죠. D는 다이버전스, 발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평균을 이용해서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MACD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해두시고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다 체크 해제한 다음 가장 중요한 MACD 하나만 남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동평균을 하나 같이 추가했는데요. 처음 트레이딩을 접하면 이동평균 매매법을 배우죠. 이동평균은 추세 확인에도 사용되고 그 자체로 이렇게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또 짧은 이평과 긴 이평 둘을 사용하는 매매법도 보셨을 거예요. 두 선의 교차 지점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큰 추세를 멈추고 횡보로 넘어갈 때. 둘째, 추세 이후 방향 전환할 때. 이 둘 모두 우리 트레이더들한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동평균 두 개를 쓰는 매매법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MACD 하나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횡보, 하락, 상승, 횡보, 하락, 상승, 하락이죠. 이것을 각각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캔들을 모두 지우고 2평만 보겠습니다. 파란색 단기 2평에서 빨간색 장기 2평의 값을 뺀 것이 바로 MACD 값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동평균의 정배열 단계에서는 MACD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나타내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며 이동평균의 역배열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MACD 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하락도 있지만 이럴 때보다 이런 큰 하락에서 MACD 값이 보다 크게 내려가는 것은 하락이 커질수록 두 이평의 간격 역시 넓어지기 때문이죠. MACD는 오직 하나,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두 이평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건 지금 이 자리는
횡보긴 횡보인데 약간 상승하는 채널의 횡보이죠. 하지만 MACD는 하락합니다. 이걸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MACD는 현재 가격에 오르거나 또는 내리고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개의 이평의 간격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간격이 넓었다가 상승 수렴을 거치며 두 개의 간격은 계속해서 좁아집니다.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듯 MACD 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건 여기처럼 상승 횡보를 지나고 두 개의 이평이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하락입니다. MACD는 하락하죠. 큰 상승이 있으면 MACD가 이와 같이 커지는 것이고 그 상승세가 꺾여서 횡보가 나오면 MACD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후 횡보를 거쳐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이동평균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MACD는 영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MACD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시그널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꾸죠. 시그널선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살펴본 MACD의 이동평균이에요. 기본값은 9입니다. 이것은 캔들 9개 길이만큼 MACD 이동평균을 나타낸 것이 지금 보시는 이 시그널선입니다. 앞서 이동평균을 이용하는 매매법에서 이동평균은 자체적으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그널선 역시 MACD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잭이 찾아낸 아주 귀중한 MACD 사용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뒤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준선으로 사용되는 영선입니다. 가운데 점점점으로 된 선 보이시죠? 이것은 현재 MAC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말 그대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히스토그램인데요. 예를 들어 이 자리를 보시면 MACD가 기준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럴 때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도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또 이 자리는 데드 크로스 자리죠.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이 히스토그램의 역할은 지금 살펴본 MACD 선과 기준선 이 둘의 격차를 나타냅니다. 이 격차가 이렇게 달라붙은 자리에서는 값이 아예 없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라붙는 자리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격차를 벌려나가는 곳에서는 히스토그램이 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선의 격차를 색깔로 보여주는 거라서 아직 MACD가 눈에 안 익은 단계에서는 쓰셔도 되고 아니면 꺼버려도 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바로 실전 매매 살펴보도록 하죠. MACD의 기본적인 매매법으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확정되는 이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 잡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는 이 자리에서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옆을 살펴보시면 큰 박스를 형성하지만 MACD는 깊게 하락하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두 개의 이동평균의 수렴에 따라 MACD는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또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몇 번의 골든 크로스가 더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지점을 살펴보시면 앞서의 데드 크로스 이 캔들과 가격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큰 데드 크로스 이후 발생한 골든 크로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처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신호입니다. 별표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초강세장 신호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단 고점을 지키고 있죠. 가격이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아주 귀중한 자리가 파악됩니다.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횡보를 깨고 큰 하락이 나오죠. 앞서의 신호를 통해 우리는 지금이 초강세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딥이라고 하는데요. 딥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페이크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골든 크로스는 굉장히 귀중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매수 포지션 자리이죠. 지금 이와 같은 장면들은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항상 되게 자주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페이크 더 이상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여러분들을 속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거나 예쁘게 내려가 주지를 않아요.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꼭 이렇게 양봉을 만든 다음 떨어뜨리고 이때도 양봉을 만든 다음 악랄하게도 떨어뜨려 버리죠. 반대로 가격을 들어 올리려면 직전에 빠르게 하락을 만든 뒤에 올리죠.
그것이 바로 페이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있어요. MACD를 해석하면 말이죠. 그런데 MACD로는 현재 구간의 추세를 읽기는 좋지만 큰 규모의 추세를 읽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큰 추세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 이동평균과 궁합이 아주 좋죠. 롱, 숏 어떤 포지션이 유리할지는 항상 장기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자리에서 200 이동평균을 추가했는데요. 이동평균은 지금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현재 캔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이 악랄한 페이크 자리를 이동평균과 MACD로 어떻게 잡아내냐면 먼저 일본 기준 200 EMA 이동평균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네요. 이동평균의 방향성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평균의 기울기입니다. 현재 내 커서의 십자 그리드 확인되죠? 이 그리드를 기준으로 이동평균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캔들이 202평 밑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바로 직전에 올라가는 척 페이크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때 MACD를 살펴보면 내려가던 MACD가 마치 상승을 할 것처럼 기준선에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었죠. 이동평균은 그 자체로 지지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하락 강세장인 것을 앞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은 페이크로 정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서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강력한 페이크까지 동반한 하락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면은 MACD가 시그널선의 저항에 막힐 것이라 예측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손절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은 페이크를 지금보다 더 강하게 칠 때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직전 고점 또는 심지어 200 이동평균을 한 번 더 뚫는 페이크도 가능하죠.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숏을 잡았을 때 실제로 다음 캔들이 만약 상승으로 시작하면 바로 손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큰 하락이 나왔었죠. 이런 페이크 잡아내면 정말 트레이딩 할 맛 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자리를 3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3분봉이기 때문에 똑같이 202평이라 하더라도 형태가 다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큰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봉의 고점 채널을 깨지 않는 횡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이때도 아주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오죠. 하락 직전 마찬가지로 시장을 속이기 위한 페이크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일봉을 통해서 하락세 확인을 마쳤고 이에 따라 숏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3분봉으로 줄여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완벽하게 매도 포지션 자리로 포착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후 발생한 이 캔들에서 202평을 하락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듯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자리를 아주 잘게 쪼개서 세밀한 타점 잡기에 3분봉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후 발생한 상황을 살펴보면 앞서 1봉으로 봐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3분봉으로 쪼개서 봤을 때 나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내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확정하고 나면 어쩌면 트레이딩에서 보람까지 찾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매매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상승 후 하락 전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역시 이동평균의 밑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살짝 돌파가 나온 장면이죠. 따라서 강력한 하락세 중에 잠깐 나온 페이크라는 것을 파악해냈으면 지금의 이 음봉 출현과 함께 202평을 하락 돌파하고 마찬가지로 MACD에서는 데드크로스가 확인됩니다. 이런 자리 놓치지 말고 숏 매도 포지션 잡아야죠. 이렇게 시장을 속이는 움직임들을 MACD와 이동평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자리들은 저 또한 MACD와 EMA 이동평균의 조합으로 찾아낸 적이 많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캔들이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세를 가리키죠. 그런 가운데 200 이동평균에 저항에 부딪힌 캔들들이 이번에는 페이크로 상승도 못해보고 밑으로 내릴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네요. 이 자리에서는 데드크로스도 확인이 되었죠. 따라서 숏 매도 포지션 진입 타이밍입니다. 이 MACD와 이동평균의 조합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적용을 해보시고 무조건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큰 추세를 먹는 이런 움직임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가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롱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혔었죠. 202평을 상승 돌파하고 첫 번째 지지가 나와요. 그리고 상승하다가 다시금 지지가 나옵니다. 이건 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형태예요. 상승 돌파 이후 지지, 1차 상승 후 또 지지, 이후 폭등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죠. 따라서 이런 자리에서 발생하는 MACD의 골든 크로스 절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롱 포지션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포지션을 좀 강하게 들어갈 만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자리이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단타 자리에서 이 강력한 조합으로 매매 승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가장 아쉬운 건 수익률입니다. 지금 자리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골든 크로스가 컨펌되는 이 자리로부터 데드 크로스가 컨펌되는 이 자리까지 수익률은 17%가 나오죠. 아주 확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이 수익률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MACD이면서 한 발 먼저 매매 시그널이 나오는 지표가 필요했죠. 그래서 결국 이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둘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 MACD에서는 이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죠. 그러나 빠른 시그널에서는 그보다 앞서 이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것은 불과 3캔들 앞선 차이일 뿐이지만 수익률은 차이가 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래의 MACD에서는 17%의 수익이고 이 빠른 시그널에서의 수익은 21%가 나옵니다. MACD를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 수익률 부분을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우선 각각을 살펴보시면 기본 MACD의 길이값은 패스트 12, 슬로우 26, 스무딩 9입니다. 그리고 이 빠른 시그널에서의 설정값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패스트 12, 슬로우 26, 시그널 9입니다. 이렇듯 수치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신호를 앞당길 목적으로 어거지로 수치 변경을 하면 지표의 신뢰성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유지하면서 속도만 높이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 MACD 그리고 200 이동평균 마지막으로 이 빠른 시그널까지 조합하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빠른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지표를 받으시면 전체 복사하시고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신 다음 빈 공간에 전체 붙여넣기 하시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빠른 시그널 지표가 정상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에 이렇게 3개의 지표를 적용하려 하면 우선 MACD와 202평까지는 적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공해드리는 빠른 시그널 지표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렇게 유료 전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트레이딩 뷰 지표는 2개까지는 무료로 사용되지만 3개부터는 수십만 원을 내고 유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서의 두 지표 MACD와 202평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제거하고 보시면 MACD 202평이라는 지표이고 적용을 해보면 먼저 히스토그램도 그대로 살려두었으니까 이것은 제거하셔도 되고 켜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202평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께 선물을 더 넣었는데 이렇게 2개를 하나로 만든 지표 MACD 202평 지표를 사용하면 이것은 트레이딩 뷰에서 한 개의 지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빠른 시그널 지표를 또 추가하더라도 더 이상 유료 전환 메시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MACD 3종 지표 개별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그럼 MACD 3종 지표를 모두 적용한 실전 매매 살펴보겠습니다. 스캘핑 하다 보면 이 수익률 문제 진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MACD가 정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 수익률 문제 때문에 못 쓰겠다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확정됩니다. 그럼 캔들 종가인 이 자리에서 매수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굉장히 낮죠. 여기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빠른 시그널 지표를 적용해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컨펌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이 자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캔들 종가인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살펴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컨펌이 되는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데드 크로스가 나는 이 자리에서 매도하여 수익 실현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공해드리는 빠른 시그널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골든 크로스 컨펌이 이 자리에서 발생하죠. 이 자리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이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죠. 따라서 이때의 수익은 4.9%입니다. 본래의 MACD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죠. 따라서 오늘 제공해드리는 이 MACD 3종 지표를 조합해서 사용해보면 여러분들의 스캘핑 수익률이 보다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MACD 3종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2번과 MACD 3종 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 빠른 시그널 지표 그리고 MACD와 202평을 합쳐놓은 이 두 개의 지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적용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으시면 전체 복사를 하고 영상 하단 파일 에디터에서 붙여넣기 한 다음 먼저 차트에 넣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지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표 역시 전체 복사를 하신 다음 파일 에디터 누르시고 방금 전에 적용했던 그 지표에 소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겁내지 말고 전체 지운 다음 전체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 중요해요. 이 차트 업데이트가 나오는데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오른쪽에 이 세모 모양 이 화살표 눌러보면 차트에 넣기라고 나오죠. 이걸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러면 정상 적용되죠. 세 개의 지표가 모두 적용된 것이 확인됩니다. MACD는 1970년대에 발표된 지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대 금융시장은 50년 전과 많이 달라요. 하물며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코인 시장은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으로도 예전에는 흔히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나 경향성, 규칙과 흐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시장은 항상 정해진 답안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 우리들의 전략 또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모두들 제가 드리는 지표 적용해서 꼭 복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